안녕하세요, 이비 친구들. 중학수학 개념 끝장내기의 배수경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부등식의 활용에 관해서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 또는 평균의 문장제다라는 주제로 한번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수 또는 평균이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약간 좀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나라 평균 여자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균 얼굴이라고 해요. 자, 어떤가요? 나는 저 평균 얼굴보다 낫나? 아닌가? 선생님 어때요? 여러분 대답 듣고 싶지가 않네요. 자, 여하튼 자, 이게 평균이다라고 한다는 건요, 여러 개가 있을 때 다 이렇게 더한 다음에 나누어서 골고루 이렇게 뭐 깎고 덮고 해가지고 중간 정도의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뭐 얼굴을 어떻게 평균 내서 그렇게 나왔는지 선생님 좀 더 궁금하긴 하지만, 자, 우리는요 직접적으로 부등식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기로 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 푸는 순서. 자, 방정식 때랑 비교하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정말 주제죠. 수에 대한 활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에 대한 활용 문제. 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공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개념 잡는 것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부터 체크하자. 자, 모든 활용 문제가 그러하듯이 뭐 방정식, 부등식 그 차이는 그렇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어떤 맥락이 주어져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환경이 주어지는 그런 맥락적인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주제가 아니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알고 싶어서 그런 이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찾아낸다라고 하면 아마 좀 더 적극적이고 좀 이해가 좀 빠를 텐데, 이 주어진 활용 문제라는 게 제가 만들어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남이 이제 상황을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부터 이해를 해야지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러 온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나한테 도움을 청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뭐 이러이러한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죠. 귀 기울여 눈을 크게 뜨고 읽어야 될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구나. 자, 이런 상황에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보는데요. 자, 이제 방정식도 그렇게 했고요. 우리 부등식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뭘 묶고 있는지를 봐서 웬만하면 그 묶고 있는 걸 이제 뭘로 잡는 게 좋을까요? 미지수로 잡는 게 좋겠죠. x, y 뭐 이런 거겠지만, 연립 부등식에서 우리가 미지수는 한 개만 잡기로 한 거잖아요. x와 같은 자, 미지수를요, 어떤 걸 그런 미지수로 정할 것인지, 미지수 정하기가 첫 번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미지수를 딱 정하고 나면 거기 주어진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 부등식을요 먼저 세워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1차 부등식 왜 세울까요? 이거 풀려고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을요 여러분들이 풀어야죠. 자, 그게 이제 뭐 단편적인 1차 부등식일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연립 부등식도 우리가 할 텐데 뭐 마찬가지 과정을 거칠 겁니다. 자, 그 해를 이제 구했으면 그 해가요, 내가 지금 받아야 될 활용 문제의 질문에 적합한 대답인지 이제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 수라고 얘기하는데 뭐 4.7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울리는 답으로 여러분 답해줘야 되니까 이 1차 부등식의 해는 구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활용 문제의 답으로서 적합한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활용 문제의 답이겠죠. 답을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신다는 거, 여기 따라서 답을 표현해 주신다는 거, 그런 절차를 따르게 되면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런 이제 우리 절차에 따라서 풀 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주제를 따라서 갈 거잖아요. 근데 가장 첫 번째 이제 수에 관련된 활용 문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예시를 가지고 선생님이 일단 살짝쿵 한번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차가 5인 두 정수의 합이 있는데 그 합을 우리가 12 이하가 되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그러한 두 정수 중에서 큰 정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선생님 두정수면요 미지수 XY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미지수 하나만 쓸 거기 때문에 다른 하나도 있다면 그 미지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정수가 있을 거예요. 차가 5인 두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두 정수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큰 정수 구하는 거니까요. 큰 정수를 우리가 X라고 할게요. 그럼 작은 정수는 차이가 5가 나려면 큰 것에 비해서 5가 더 작아야겠죠? 그 두 정수를 하나는 X, 하나는 X-5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두 정수의 합이 10이 이하다라는 요 말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세워주시면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X-5 했더니 12 이하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아까 선생님이 1단계라고 말했던 게 바로 요거고요. 2단계라고 말한 게 바로 이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 3단계는 뭐였죠? 이 부등식 푸는 거죠. 그럼 더하면 2x-5가 12보다 작거나 같고요. 자, 2x만 남기고 넘겨줍니다. 더하기 5 하는 거니까 17 이렇게 될 거고요. 자, x는 2분의 1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1차 부등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범위 중에서 마지막 확인을 하시고 어울리는 답을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정수를 이제 말해야 되는 건데 이런 범위 안에 있는 정수들을 우리가 답해야 되는 거죠. 자, 대충 이제 분수로 나타내기보다는 이제 이걸 우리가 소수로 나타내는 게 정수 찾기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약분해 보시면 8이 16, 그러니까 8.5죠. 이게 바로 2분의 17이 8.5기 때문에요. x가 8.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어떤 것들이냐면 8, 그리고 7, 6, 5, 4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들 중에서 뭘 구하라 그랬죠?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죠? 가장 큰 게 누굴까요? 바로 이것들 중에서 8이 가장 큰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정수 중에서 이 큰 수 중에서 최대값이니까요. 마지막 확인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답은요. 바로 그 큰 정수는 8이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돼요. 하나가 8이면 나머지 하나는요. 8 빼기 5에서 3이 되겠죠. 8하고 3하고가 바로 여기서는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그런 정수들의 짝꿍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예를 문제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 또 교재에는 차가 2인 경우도 있죠. 선생님 5인 경우 해드렸으니까 2인 경우 조금 더 쉬울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서 교재 답감 맞춰보세요. 자, 선생님 이게 5를 보여준 이유가 부등식 해가 이렇게 나왔더라도 여러분 여기에 맞는 답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까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이제 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다룰지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니까요. 여기 개념 확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에 관련된 게 개념 확인 문제 3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1번부터 차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좀 복잡하지 않고요. 우리가 부등식 가장 맨 먼저 풀었을 때 부등식 첫 시간에 어떤 문장을 부등식으로 바꾸는 거 할 때 가장 간단한 예였잖아요. 자, 이런 것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자연수의 3배에서 5를 뺀 수는 여기가 이제 주어죠. 보통 주어 같은 경우는 좌변에 놓여진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연수를 2배한 것보다 그리고 작다. 이게 이제 기호가 되겠죠. 부등호.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단계별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괄호 1번. 가장 큰 그 자연수를 x라고 할 때 한번 부등식을 세워보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자연수, 요걸 이제 x라고 하는 거니까 3배를 한다는 건 곱한다는 거죠. 3x, 5를 뺀 수, 5를 빼고요. 자, 근데 얘는 이제 비교하는 거죠. 얘가 좌변에 놓이는 거고요. 우변에 그 자연수를 2배한 거보다 그러면 역시 곱하기 하는 거니까 2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작다. 누가 작아요? 여기 주어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작아요. 미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괄호 1번의 답이 바로 이겁니다. 자, 2번. 이 문제의 뜻에 맞는 해를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제 바로 여기 썼으니까 2번 문제 해를요. 밑으로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3x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자, 얘 넘어갈 거고 5 이렇게 되겠죠. 자, x가 5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요게
해인 거죠. 그쵸? 그래서 괄호, 문제 1번에서 1번, 2번 이렇게 됐을 때 일단 이 범위를 구했는데 이 문제의 뜻에 맞는 해라고 한다는 건 이 범위 내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큰 자연수를 구한다는 거죠. 이러한 범위에 맞는 자연수. 자, 5 들어가나요? 등호가 없죠?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뜻에 맞는 해는요, 뭐라고 되느냐? 4라고 여러분 답해 주셔야지 이 범위에 들어가면서 맞는 자연수를 우리가 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문제도 선생님이 개념 잡이할 때 보여드렸지만 이 부등식을 풀었지만 이 부등식을 푼 그 범위 내에서 이 활용 문제에 맞는 해만 여러분들이 쏙 골라내어서 거기에 맞도록 답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단위가 있다든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자연수만 구하는 거니까 답을 4로 말했고요. 자,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단위까지 챙겨서 답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해결했으니까요.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연속하는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연속하는 수 우리 방정식 때도 했으니까요. 잠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 아니면 연속하는 두 정수 같은 경우는요. 자, 연속하는데 자연수라든지 정수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2개짜리면요. 어떻게 잡는다? 하나를 x라고 잡으면 다른 하나는 1개 차이니까 x 플러스 1로 잡는다라고 했고요. 자, 만약에 3개짜리일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걸 x로 놓고요. 하나는 1 작고 하나는 1 큰 것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세팅을 하라라고 그때 방정식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부등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자연수, 정수 이렇게 1개씩 차이 나는 게 아니라 2개씩 차이 나는 게 있었죠. 자, 그게 누구냐면 바로 짝수 아니면 홀수였어요. 그러니까 연속하는 짝수 아니면 연속하는 홀수 이렇게 되었을 때 2씩 차이 나도록 우리가 잡아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만약 그게 짝수 홀수가 2개짜리면요. 하나를 x라고 하면 다른 하나는 x 플러스 2라고 두면 되고요. 자, 이 문제처럼 연속하는 세 홀수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연속하는 세 홀수 같은 경우면 가운데 있는 걸 x라고 놓으면요. 자, 작은 걸 x-2라고 놓고요. 큰 거는 x 플러스 2라고 놓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연속하는 세 홀수를 잡아 놓고요. 이 문제의 뜻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돼요. 자, 이건 여러분 메모하셨죠? 자, 그럼 지우고 이 문제 이제 풀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66 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팅하고요. x-2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2 그것이 66 이하니까 등호까지 포함한 상태에서 작거나 같다라고 여러분 놓으시면 됩니다. 자, x 3개 있죠. 3x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와 2는 만나서 사라지게 되겠죠. 자, 이것이 6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무리 x가 남아지려면 양변을 3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2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등호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여기서 22가 될 것 같았지만 자, 문제에서 지금 홀수라고 얘기했죠. 자, 20인 홀수가 아니죠. 이 범위 내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가장 큰 것 같으면 뭐가 돼? 2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세 홀수니까 여기서 지금 21이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수였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잡아내어 보시면 21을 사이에 두고 23이 바로 그거보다 이제 큰 수가 되겠고요. 자, 저 밑에 있는 건 바로 19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범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세트가 바로 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 21, 23 이렇게 세 개의 수를 이 문제에 어울리는 답으로 여러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역시 이제 뭐 단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홀수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홀수에 맞도록 여러분이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짝수까지 우리가 잡혀 있지만 그 범위에 있는 것들 중에서 홀수를 잡아주는 것처럼 이 부등식 약간 정신 차리고 좀 봐야 되는 거 있어요. 그 범위를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골라내야 되는 거니까요. 좀 다양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가볼까요? 자, 보현이라고 이제 주인공이 나와요. 자, 보현이는 승리의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과일 가게에 갔습니다. 자, 물건 사는 문제예요. 한 개에 600원 하는 사과가 있고요. 자, 그걸 2,000원짜리 바구니에 담아서 15,000원 미만의 과일 바구니를 만들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사과는 최대 몇 개까지 담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과 개수를 묻고 있기도 하니까요. 사과의 개수 우리가 X개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지금 풀고 있기 때문에요. 15,000원 미만 등호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15,000원 미만이 되도록 이 가격을 잡아야 되는데, 자, 사과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요. 600 그리고 X. 자, 한 개의 가격에다가 개수만큼 곱해주면 사과의 가격이 나오겠죠. 자, 근데 바구니는 어떨까요, 여러분? 바구니는 한 개만 살 거예요. 그 바구니 안에 여러 개의 사과를 담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해석하셔야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을 푸는 문제이고요. 일단 너무 숫자가 크기 때문에요. 양변을 100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6x가 되고요. 여기는 20이 될 거고요. 자, 여기는 150이 되겠죠. 자, 뭐 짝수긴 하지만 이 상태에서 한번 문제 다뤄보죠. 6x 넘어가면 얌산 되죠. 이제 130 이렇게 되죠. 자, x만 남기고요. 넘어가면 6분의 130 이렇게 됩니다. 자, 분수로 된 건 우리가 개수 따질 때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나눠줘야겠는데, 자, 6이 12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6, 1은 6 되어서 뭔가 좀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1점 얼마 이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x는 21. 얼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범위 안에 21이 포함되나요? 21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21. 얼마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최대한 x는 어디까지 될 수 있냐면 21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뭐 20개 사도 되고요. 21개까지, 21개까지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몇 개까지 담을 수 있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1개까지 담아주시면 15,000원 미만의 과일 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 자리 21을 넣어서 여러분이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15,000원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에 관계된 문제, 이제 가격까지 좀 포함을 해서 간단한 상황까지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자, 오늘 두 번째 주제죠. 수 또는 평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평균 주제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더 개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이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 이제 뭘 잊지 마셔야 되냐면 이런 거죠. 자, 두 번의 시험에서 각각 82점, 94점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네, 세 번째 시험에서 평균이 90점 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몇 점 받았는데 마지막에 정말 잘해서 뭐 어떻게 하고 싶어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시험에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지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의 점수를요 X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평균 문제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자, 일단 각각의 별량을 모두 다 더해야겠죠. 82 더하기 94 더하기 마지막 X까지 더해서 뭘로 나누어야지 평균이 나오죠? 그 별량의 개수로 나눠야겠죠. 하나, 둘, 셋, 3으로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90점보다 크거나 이상이니까 등호 들어가듯 되죠.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식은 일단 이렇게 세우고요. 이제 푸는 건 이따가 이제 다른 문제로 풀어볼 텐데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느냐? 자, 여기입니다. 별량의 개수를 나눠주는데 어디서 나눠주느냐? 별량의 총합으로 계산을 해서 분자에 얹어주고요. 그러니까 별량의 총합 나누기 별량의 개수 이게 한 게 뭐가 되느냐면 이게 평균이 된다라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여러분 얘가 옆으로 곱해지면 바로 이거죠. 만약에 내가 별량의 총합을 알고 싶어요. 별량의 총합을 알고 싶어요. 이 분자를 알고 싶다고요. 자, 그럼 이 분모가 옆으로 가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은 알고 있고 별량의 개수를 알고 있다면 평균과 별량의 개수를 여러분 곱하기 해서 자, 평균과 별량의 개수를 곱하기 해주면 별량의 총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갖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평균에 대한 1차 부등식의 활용, 이거는 부등식뿐만이 아니라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개념 확인 문제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요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의 승기는 두 번의 수학 수행평가에서 평균 15점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문제처럼 각각의 점수를 알려주지 않고요. 평균을 알려준 거예요. 자, 총 3번의 수행평가 점수의 평균이 16점 이상이 되려면 세 번째 수행평가에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겠는가. 아까 선생님 봤던 문제랑 같은 문제인데 약간 여기서 표현이 다릅니다. 자, 아까는 점수, X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두 개의 점수의 총합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요. 마지막 요거 X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 더해서 세 번이니까 3으로 나눠야겠죠. 요 두 번의 점수가 필요한데
두 번의 점수의 총합을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여기서 구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평균 점수 알고 있고요. 별량의 개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이 30이 뭐냐 하면 두 번의 성적을 총합한 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바로 30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16점 이상이 되길 바란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식만 잘 세우면 부등식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넘어가면 16 곱하기 3이니까요. 48 이렇게 되나요? 자, x만 남고 넘겨주시면 30을 빼는 거니까 x는 1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이가 나옵니다. 자,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말했기 때문에요. 자, 바로 맞점 3번에 18점 이상이다. 왜냐하면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등호가 들어가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18점 이상을 받게 되면 평균이 16점 이상이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아까 보셨죠? 이제 포인트가 그겁니다. 자, 점수를 낱낱이 다 알려줘야지만 다 더해서 별량의 개수를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는데 만약 그 별량의 총합을 모르고 있고 평균만 알려준다면 평균 곱하기 별량의 개수 하게 되면 여러분이 총합을 알게 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하세요. 나 이번에 5과목 성적을 이제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번 평균 90점이 나왔어. 그럼 각각의 점수는 몰라도요. 총합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 곱하기 5에서 5, 9, 45, 450점이라는 거죠. 총합이 450점이기 때문에 5로 나누었을 때 평균 9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합의 점수를 그렇게 구한다라는 거 그것만 잊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 또는 평균의 문장지에서 개념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실력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문제 뛰어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문제 차근차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수에 관계된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평균만 우리가 아까 잡아놓은 개념 좀 우리 챙겨두시면 되는 정도입니다. 자, 오늘 문제 여러분들 아마 크게 어렵지 않게 예습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합이 12인 두 자연수의 차가 5 미만이다 라고 했을 때 이를 만족하는 두 자연수를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금 개념잡이 할 때 예로 드렸던 거랑 상당히 좀 비슷하죠. 조금 이제 변주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일단 두 자연수를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미지수를 2개 쓸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두 자연수 중에 두 자연수 하나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둘이 더해서 12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x랑 여기 있는 어떤 수랑 더해서 12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12에서 x를 뺀 걸로 표현하면 되겠죠. 네모라고 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를 12-x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이 12인 두 자연수라는 말은 이렇게 여러분 세팅하는 걸로 이제 끝냈어요. 자, 얘네들의 차가 5 미만이다 그랬어요. 자, 차라고 한다는 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우리가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큰 수라고 가정을 해놓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나가 볼게요. 얘가 더 큰 수예요. 자,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더니 그 차가 5 미만이다. 5보다는 작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x-12 플러스 x가 5보다 작습니다. 동류항 정리 2x 해주시고요. 얘가 넘어와서 플러스 12가 되겠죠? 자, 2x는 17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는요. 2분의 17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아까도 비슷한 거 풀어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분수를 되면 여러분들 판단하기 좀 어렵죠. 자연수 그 범위에 있는 거 찾아내려면 이 수 자체를 여러분들이 소수로 나타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얼마입니까? 8이 16 해서 8.5. 맞죠? 아까처럼. 자, 그럼 x는 8.5보다 작기 때문에요. 여기 들어가는 수가 어떤 게 되느냐 하면 8, 7, 6, 5, 4, 뭐 3, 2, 1까지 가능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개가 이제 x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자, 요게 x고요. 그럼 12-x도 거기 맞춰서 세트들이 나오겠죠. 자, 그럼 x가 8일 때 12-x는 얼마예요? 4 되겠죠? 요렇게 한 세트 나오는 거예요. 자, x가 7이면요? 12에서 7 빼면 5 나오겠죠? 얘가 하나씩 줄어들면 얘는 하나씩 커지겠지. 왜냐면 둘이 더해서 1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한 말씀. 자, 6이면
6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오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죠. 두 개 중에 만약에 이제 크다 작다만 따진다라고 한다면 얘가 더 큰 걸로 우리가 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기 시작하면 얘가 큰 게 아니라 이제 이 뒤로는 얘가 더 밑에 있는 게 더 커지는 셈이 되니까 우리가 세팅한 거랑 달라지니까 이 뒤는 이제 볼 필요가 없고요. 자, 요것들 중에 보셔야 되는데 선생님 처음에 제가 큰 걸로 잡았는데 그럼 얘는 큰 게 아닌가요? 자, 이 차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죠. 큰 것에 작은 걸 빼지만 둘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전제 조건 할 때 무조건 큰 게 아니라 얘가 크거나 같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도요 알아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6을 뺄 수는 없기 때문에 자, 두 자연수 모두 구하라 그랬다면 6까지 챙겨줘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4와 8 하나 대답하시고요. 그 다음에 5와 7 대답하시고요. 자, 그리고 6과 6이라는 답까지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제대로 된 답이죠. 자, 만약에 문제에서 합이 12인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이렇게 만약에 표현이 됐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거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말은 없죠. 그래서 합이 12인 두 자연수라고만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큰 게 아니라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또 챙겨서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요. 세 세트로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이 수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조금씩 더 챙겨줘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풀었고요.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기가 좀 쭉 나옵니다. 이제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문제 너무 길어. 막 읽기도 싫어. 이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누가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너무 간절히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네 얘기 좀 들어줄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편안하게 이제 좀 상황을 읽어주세요. 자, 지원이와 그 친구들은 청소년 야영장에서 1박 2일 야영을 하기로 했대요. 사실 여기까지 읽으면요. 그다지 뭐 이게 중요하게 부등식 푸는 데 필요한 1박 2일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7개의 텐트를 빌릴 돈을 계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 7개 텐트를 빌리려고 하는구나. 근데 텐트가요. 3인용 텐트가 있고요. 4인용 텐트가 있대요. 자, 고를 때 3인용 텐트는 하나에 이제 9,000원에 빌리고요. 15,000원에 빌리고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텐트를 빌릴 비용은 9만 원 이하이길 바랍니다. 더 이상 돈이 없어요. 자, 빌릴 수 있는 4인용 텐트의 최대 개수와 그때의 비용을 구하여라. 자,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자, 맨 끝에 뭘 대답해야 되는지도 확실히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4인용 텐트를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서는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두 종류의 텐트가 있지만 4인용 텐트를 개수를 우리가 X라고 하고요. 자, 3인용 텐트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지수를 다른 걸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둘이 합해서 7개 빌린다 그랬죠? 그럼 3인용 텐트는 7-X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 개 빌릴 때마다 가격이 있었죠. 그래서 4인용 텐트는 하나 빌릴 때 15,000원이니까 15,000X만큼 비용이 들 거고요. 자, 3인용 텐트는 9,000원입니다. 9,000원에다가 7-X개만큼이니까 둘이 곱하면 3인용 텐트 빌릴 때 가격이 나올 거고요. 자, 이 가격 두 개 더했을 때 얼마가 9만 원보다 이하니까 작거나 같게 되길 바랍니다. 최대 9만 원까지밖에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딱 보니까 숫자가 너무 커요. 자, 양변을요. 뭘로 나눌까요? 보니까 딱 1000으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15x 더하기 9 여기서 나눠줬으니까 여기는 여러분 그냥 곱하기니까 7-x 바로 오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요. 여기는 1000을 나눈 거니까 9가 아니라 90입니다. 조심. 자, 15x 더하기 7, 9, 63 마이너스 9x 90 이렇게 되죠. 자, 15x에서 9x 빼게 되면 얼마? 6x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자, 90에서 63 넘어와서 이제 뺄 거니까요. 얼마? 2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x는 6분의 2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 여러분들이 27 나누기 6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그럼 6, 4, 24, 6, 5, 30, 4, 6, 4, 24 이렇게 되고요. 3 이렇게 되면 0.5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4.5란 얘기는
다섯 개를 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4.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텐트는 개수가 자연수 개수죠. 4개까지 최대한 빌릴 수 있다. 그래서 자, 4인용 텐트의 최대 개수는 바로 4개가 되겠고요. 자, 그때 비용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4개니까요. 자, 요거 4개 15,000원. 자, 여기다 계산하게 되겠죠? 15,000원 곱하기 4에다가 더하기 9,000원 곱하기 7에서 4 빼면 3이 되겠죠? 자, 이건 얼마입니까? 3만 원에 6만 원 되겠죠? 6만 원에다가 3, 9, 2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8만 7,000원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것으로 여러분이 마지막 최종 마무리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최대 개수는 4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정답 마지막 비용은요 87,000원으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가격이 이제 들어가 있는 부등식의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어떤 건 저렇게 최종적인 그때의 비용까지 묻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활용 문제 적합한 답으로 대답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끝에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읽어보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지금처럼 3인용 텐트 아니라 4인용 텐트 묻고 있다면 그것을 X로 잡는 게 또 유리하다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세 번째 문제, 평균에 대한 문제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자, 어느 동아리 20명의 듣기평가 점수의 평균을 따지고 있죠. 그렇죠? 그 평균이요. 17점 이상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동아리 20명에 대한 그런 점수의 평균은 알고 있는데 자, 남학생 12명의 평균이 15점이다. 자, 여기는 이제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17점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자, 이 남학생 12명의 평균은 정확히 15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 여학생 8명의 평균은 그러면 몇 점 이상인지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20명 중에 남학생 12명, 여학생 8명 이래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나 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바로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 동아리 20명의 평균이요. 17점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아까 우리 개념 잡을 때 했잖아요. 자, 이런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20개의 별량으로 나누어서 구하는데 이 문제에 오는 게 바로 이 20명의 점수의 총합이잖아요. 그렇죠? 점수의 총합을 지금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일단 남학생들 점수의 총합은 알 수 있을까요? 평균을 알고 있죠.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 총합을 모르는 상태에서 알고 싶으면 평균에다가 그 별량의 개수를 곱하기를 하면 남학생 점수 총합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12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남학생 점수의 총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학생 점수의 총합만 구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모르고 있는데 이 여학생 점수의 평균을 우리가 X점이라고 잡아야지만 대답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모르지만 이걸 X라고 잡았을 때 여학생 8명 또 별량의 개수가 있죠. 여학생들의 점수의 총합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여기 있는 8과 여기 있는 X를 곱하기 해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남학생 점수와 여학생 점수를 다 더한 게 바로 동아리 20명의 점수의 총합이고요. 그걸 동아리 인원 20으로 나누었을 때 비로소 평균이 나오는데 이 평균이 17점 이상이길 바란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자, 식은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15 하게 되면 자, 일단 150에다가 30을 더하는 거니까 그래야 18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곱하면 180 더하기 8x는 17 곱하기 20이니까요. 340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죠. 자, 8x만 넘기겠습니다. 340에서 180 빼는 거니까요. 얼마일까요? 340에 180, 160인가요? 그렇죠? 그래요. 자, 이렇게 된다면 나누기 하기도 우리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x는 얼마? 20 이상이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을 할 때 이 여학생 8명의 평균은 몇 점 이상이어야 되느냐? 22점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0점 이상입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제대로 된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평균에 대한 문제 앞에서 공부하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제 고난도 문제를 한번 가볼 텐데요. 이게 앞에서 개념은 안 잡았지만 갑자기 순환소수가 나와요. 너무 놀랄 수 있지만 여러분 천천히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서 풀면 그렇게 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개의 순환소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차가
요거 이상, 요거 이하라고 할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약간 차를 얘기할 때요. 자, 어디 큰 것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 건데 자, x가 8보다 작은 자연수라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7 같은 거죠.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0.8, 순환소수 0.8 빼기 순환소수 0.x 이렇게 했더니 순환소수 0.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순환소수 0.6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순환소수를요 이렇게 두면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요 이 순환소수를 뭘로 바꾸는 게 바로 핵심이냐면 뭘까요? 바로 분수로 바꾸어 주는 게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서 x를 0.8888 이렇게 한다면 순환소수, 그러니까 여기서 순환말이 하나가 올라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10을 곱해주면 10x는 8.888 이렇게 돼서요. 결국 빼니까 9x는 꼴이 다 없어지고요. 8만 남아서 x는 9분의 8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마찬가지죠. 순환마디 한 개씩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0.8은 10분의 8이지만 순환마디가 바로 8인 경우는 9분의 8이 된다라는 거 이용하시면 여기도 9분의 2가 될 거고요. 여기는 9분의 8이 될 거고요. 여기 9분의 x가 될 거고요. 여기 9분의 6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식을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순환소수로 되어 있는 개수들이라면 또는 상수항도요. 전부 다 분수로 고치는 게 핵심이고요. 요것들 관계까지 여러분 오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양변에 9를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모든 변에다 9를 곱하면 일단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8-x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거 우리 풀어보셨죠? 자, 뭐 따로따로 떼지 말고 여기 x항들이 없으니까요. 자, 우선 8부터 모두 다 빼도록 할게요. 자, 여기 8 빼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여기 8 빼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x. 자, 그리고 6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2 되겠죠? 자, x만 남기려면요. 전부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좋겠어요. 단, 마이너스를 곱해서 6이 됐지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여기서 일단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6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답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자연수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따라서 정답은요. 여기 범위에 해당되는 자연수 2, 3, 4, 5, 6까지 여러분 답해 주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수 또는 평균에 관련된 문장제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 팁까지 오늘 함께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1차 부등식 활용 문제 푸는 순서 바로 미지수를 정하고요. 1차 부등식 세우고 푼 다음에 확인해서 그 활용 문제 어울리는 답으로 여러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하는 것이 만약에 개수, 사람, 횟수 등이다라고 한다면 부등식에는 자연수, 아주 특이한 경우 0도 있겠지만 대체로 자연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역시 도형에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라면 그 부등식에는요 우리가 양수만 챙겨줘야 된다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부등식의 활용 문제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죠? 자, 이런 오늘 배운 것들을 우리가 기본으로 하신다면 다음 주제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유리한 방법 또는 돈의 문장제, 우리 부등식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주된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다음 우리 예습도 함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